안녕하세요. 이현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과연 어떤 자산일까요? 바로 부동산 자산이죠. 이 부동산 자산을 누군가에게 물려주게 되면은 증여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내게 되죠. 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세를 줄이고 증여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결국 미래에 상속을 하게 되고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요. 합리적인 상속세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부동산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노동자 임금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1988년에 월 평균 임금은 36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에는 월 241만 원으로 대략 200만 원 가량이 상승하였죠. 부동산 가격은 어떨까요? 강남의 25평 아파트는 7,122만 원에서 2017년에 30년 동안 무려 11억 3,389만 원이나 상승하였습니다. 대략 10억가량이 상승하게 되었죠. 연간 임금 상승액 대비 강남권은 43배, 강북권은 19배나 상승하였습니다. 결국 열심히 땀 흘려 일하기보다는 은행에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큰 돈이 되는 사회가 되었던 거죠. 당연히 부동산 자산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산의 보유 현황도 잠시 살펴볼 텐데요. 2019년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서 가져온 자료입니다. 총 자산 4억 39만 원 중에서 물론 부채는 제외했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75.9%나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부동산이 답인 세상이죠. 당연히 정부에서도 다른 자산보다 이 부동산에서 세금을 더욱더 많이 가져가는데요. 부동산을 세금의 결정 짓는 그 가격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시세로 운영이 됩니다. 하지만 시세로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세보다도 70%나 80% 더 낮은 공시가격을 통해서 세금이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죠. 이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 폭탄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지난 19년 5월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별주택은 전국평균 6.97%가 상승하였고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전국평균 5.24%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시세가 실제적으로 어떤 데는 5억이고 어떤 데는 10억이라고 하면은 10억의 시세가 더욱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지만 공시가격이 둘 다 4억으로 갔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10억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욱더 세금을 유리한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가 시행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세금 폭탄이 일어나겠죠. 결국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 및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의 조세가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집이 짐이 되는 순간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커진 세부담으로 6월 1일 전에 팔자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기사 내용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재산을 통해서 재산세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그 전에 팔게 되면은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매물이 많이 쏟아졌다는 거죠. 하지만 매물이 갑자기 쏟아지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판매할 바에는 매매보다는 증여로 버티는 게 유리하다라는 이런 기사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바로 그 부담부 증여를 지금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를 할 때 대출이나 보증금 등의 어떤 채무도 함께 이전하는 증여를 뜻합니다. 증여재산의 경우는 증여세를, 채무는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 증여재산 중에 총액에서 채무는 공제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춘 낮은 세율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자녀 한 명에게 10억의 상가를 증여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5억 원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10억을 고스란히 상가를 증여할 경우에는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30%의 세율이 적용을 받게 되죠.
만약에 10억 중에서 5억의 보증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담부 증여는 10억에서 5억을 뺀 5억이 증여재산이기 때문에 5억 이하의 세율 20%가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10%의 세율 차이만큼 절세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5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최고 세율은 46.2%입니다. 반면에 증여세의 최고 세율은 50%이기 때문에 또 이 최고 세율의 차이로도 절세도 가능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살펴봐서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가 과연 정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자녀 한 명에게 10억 원의 상가를 증여하는데요. 일반 증여는 고스란히 증여를 할 거고요. 부담부 증여는 5억 원의 보증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증여세와 양도세를 계산해서 총 납부세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증여의 경우 이 증여재산 10억이라는 재산이 총 증여재산이 되고 여기에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공제를 해서 9억 5천만 원의 과소표준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에 30% 세율을 결정하고 그리고 자진신고 세액공제를 제외하게 되면은 실제 납부할 세액은 2억 1,82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담부 증여는 어떨까요? 이 10억의 재산 중에서 5억 원의 보증금을 제외한 재산이 바로 증여재산이죠. 그럼 이 5억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하면은 이 과세표준은 4억 5천만 원이고요. 세율 20%를 적용받고 여기에 자진신고 세액 공제를 빼게 되면은 납부세액은 7,760만 원입니다. 여기 중요한 건 이제 5억 보증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했습니다. 보유기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한 결과 양도소득세는 4,857만 원이 나왔고요. 결국 아까 7,760만 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결과 1억 2,617만 원의 총 납부세액을 납부하게 되면은 모든 증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비교했을 때 부담부 증여가 9,208만 원만큼 절세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담부 증여를 많이 선호하시죠. 단 양도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일반 증여가 유리한지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증여를 하고 나더라도 남아있는 부동산이 문제죠. 모든 내 부동산을 다 자녀에게 증여해주지 않습니다. 남은 증여되지 않은 부동산은 결국 미래에 상속의 대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부동산은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상속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죠. 과연 이 상속을 받은 사람이 현금이 있어서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으로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없기 때문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부동산을 금매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이 방법은 시세의 손실을 발생합니다. 이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납부를 해야 되려고 금매를 하게 되면은 6개월이 다가올수록 당연히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부동산 시장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누구도 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6개월이 가까워질수록 부동산 가격을 더욱더 낮춰서 급하게 판매하려기 때문이죠.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받아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인데요. 이럴 때 감정평가를 받게 되죠. 이 감정평가는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감정평가를 받는 순간 공시가격의 상속세가 감정평가 금액의 상속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조차도 손해가 되겠죠.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부동산으로 대납, 물납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의 경우도 이 부동산이 시세 적용이 아니라 공시가격 적용을 받기 때문에 시세만큼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현금을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결국 사전에 현금성 자산으로 상속세 재원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종신보험을 통해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상속의 시점을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동산의 가치는 과연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지금 내가 상속세를 1억 원만 낸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게 되면 어떨까요? 상속세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자산 증가율은 2.5%로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은 8대2로 가정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보유자산을 10억이 갖고 있다고 하면은 부동산 자산은 8억, 금융자산은 2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50세 남성이 지금 당장 죽게 돼서 배우자한테 상속을 한다고 하면은 이때는 다행히도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통해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76세 시점에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 재산이 계속 연간 2.5% 증가해가지고 납부해야 될 상속세는 9천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20억일 경우에는 지금은 1억 1천만 원의 상속세이지만 76세 시점에 죽게 되면은 4억 4천으로 더욱더 상속세가 크게 증가하는 거죠. 재산이 커질수록 더욱더 증가하는 상속세가 많아지는데요. 제가 여기서 연간 자산 증가율 2.5%만 가정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더욱더 자산 증가율이 크다라는 것은 상속세를 더욱더 많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종신보험으로 국세청 가이드라인 종신보험으로 상속세를 준비하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결국 상속세 재원 이 사망보험금이 계속 증가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상품이 바로 체증형의 종신보험입니다. 과연 체증형의 종신보험이 일반 종신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생명보험사의 디귿 종신보험이고요. 보증비용 부과형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6%를 최저 해지 환급금을 보증해주는 상품이고요. 50세 남자 10년 납입으로 월 납입보험료는 150만 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이 150만 원으로 10년 납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형은 50세 시점에 바로 죽게 됐을 때 상속자금으로 2억 5,553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70세 체증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1억 9,230만 원입니다. 동일한 150만 원의 보험금인데 일반형보다 체증형의 사망보험금이 처음에는 더욱더 작다라는 게 특징이죠. 하지만 이 체증형의 경우는 70세 시점부터 매년 5%씩 사망보험금이 체증이 됩니다. 그래서 75세 시점까지는 기본형의 상속자금이 더욱더 많지만 80세가 되는 시점을 봤을 때에는 2억 8,846만 원으로 더욱더 사망보험금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90세, 100세가 되더라도 더욱더 사망보험금이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누구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사망의 순간을 예측할 수 없죠. 하지만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은 미래에 더욱더 높은 상속자금을 준비하기를 원하실 텐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 확실히 체증형이 기본형보다 더욱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환급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률도 체증형이 기본형보다 최저 해지 환급금을 봤을 때 환급률이 더욱더 좋은데요.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가입과 동시에 시작되는 사망보험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150만 원이지만 체증형의 사망보험금이 더욱더 작기 때문에 위험보험료 차감이 더욱더 작고요. 당연히 적립률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증가하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 체증형 종신보험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부동산세를 줄이시고요. 이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증가하는 부동산 상속세를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꼭 주변에 보험 설계사분들한테 문의하셔가지고 그러면 보험 설계사분이 VIP 센터에 연계를 해주셔서 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한지 일반 증여가 유리한지 이런 계산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체증형 종신보험을 통해서 상속세를 준비하는 그런 플랜들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영상을 시청하시는 설계사분들도 해당 방법을 통해서 고객분들에게 합리적인 상속세 제한과 합리적인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꼭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